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삶의 기쁨이 가득한 반면, 다른 사람들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노년을 보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모두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사실 스트레스는 누구나 피하고 싶은 부분이죠. 단지 편안한 삶을 꿈꾼다고 해서 모든 부담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노년을 멋지고 충실하게 보낼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팁들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유용하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어디에 살든 단정하고 깔끔한 생활 공간은 늘 편안하고 쾌적한 느낌을 줍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면 정리가 조금 수월해질 수도 있지만, 오래 거주한 집이라면 계획적인 정리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노년 심리를 연구한 심리학자 스탠리 호르니를 불필요한 것들 정리하기라 표현했죠. 단순해 보이지만 가끔은 집을 돌보고 청소하는 것조차 무거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우리가 집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집이 우리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마치 작은 집으로 이사 간다고 상상하면서 진정으로 필요한 물건들만 남겨보세요. 노년은 쓸모없는 물건은 기부하거나 소중한 기념품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멋진 시기일 수 있습니다. 집안에 보관 공간이 많으면 불필요한 물건들만 쌓아두기 쉽습니다. 몇 년째 서랍 속에 잠들어 있는 생일 선물이나 추억의 물건들을 꺼내어 정리하다 보면 그것들이 더 의미 있는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겠죠. 한 번에 모두 정리하려 하기보다는 매일 조금씩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주변 공간이 점점 가벼워질수록 마음 또한 평온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움을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때로는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특별한 도움일 수 있습니다. 신발끈을 묶으려 애쓰는 아이를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바로 나서서 도와주면 아이는 스스로 신발끈을 묶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은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보살핌을 받곤 하는데, 때로는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자율성이 침해된다고 느낄 수도 있죠. 과도한 배려는 오히려 노화를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 청년기에 하던 일을 모두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도구와 최적의 환경을 갖추어도 우리는 결국 젊을 때처럼 모든 일을 할 수는 없게 될 겁니다. 브리아 사바레는 청춘의 사전에 실패란 없다고 말했지만, 사실 젊은이들조차 실패할 때가 있죠. 다만 나이가 들면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 상황이 더 많아질 뿐입니다. 더 이상 자신 있는 일을 하지 못한다고 포기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일을 찾아서 그 속에서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스스로 선택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야말로 삶을 젊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결정을 존중하며 행동해보세요. 셋째, 안전이야말로 진정한 즐거움입니다. 한번 부상을 입으면 생활의 소소한 기쁨을 누리기 어려워지고, 나이가 들수록 부상의 위험도 커집니다. 나이가 들면 근력과 시력이 약해져 평범한 일상조차도 위험 요소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길을 건널 때 갑자기 빠르게 다가오는 자전거를 미처 보지 못하거나 경적 소리를 듣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잠시 멈춰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고 소리에 귀 기울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또한 현재의 주거 환경을 더 안전하게 개선해 볼 것을 권합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전선이 엉키지 않게 정리하고, 의자나 침대와 같은 가구들은 일어서거나 앉을 때 쉽게 잡을 수 있도록 배치해 주세요. 침대에서 떨어질 위험이 있다면 보호 가드를 추가하고, 화장실과 계단에는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하여 낙상 사고를 줄이세요. 예전에는 안전하게 해오던 일들이라도 지금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힘이 필요한 일들은 나이가 든 몸에는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문과 서랍은 쉽게 열리고 닫히도록 조정하고, 장보기를 할 때는 작은 카트를 사용하여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세요.
눈이 많이 내린다면 작은 삽을 사용해 천천히 치우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집이 안전하게 정비되면 생활이 훨씬 편안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또 보안을 강화하려면 출입문에 최신 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창문에도 보안 시스템을 마련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열쇠를 맡겨두면 긴급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좋습니다. 안전한 집은 마음의 평안을 주고 수면의 질도 개선해 줍니다. 보안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도난 방지 시스템 설치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는 위험 상황에서 잠을 깨워줄 뿐만 아니라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경고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적당한 크기의 반려견을 키우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뿐 아니라 보안에도 도움을 줍니다. 외출 시에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평소 익숙한 길을 걸으며 건물의 출입구 근처는 피하세요. 귀중품을 너무 많이 들고 다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누군가 가방을 빼앗으려 한다면 다치지 않도록 침착하게 손을 놓으세요. 나쁜 사람들은 보통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지역 경찰에게 안전수칙을 확인하고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는 과도한 의심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청력이나 시력이 떨어지다 보면 사람을 쉽게 오해하거나 의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청력이 약해지면 주변 사람들이 자기 뒤에서 속삭이거나 험담을 하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고, 시력이 나빠지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단순히 청구서를 보면서도 뭔가 잘못된 것 같아라고 느껴 모든 것을 꼼꼼하게 재확인하려는 성향이 생기곤 합니다. 혹시 돈을 잘못 계산해서 지불하면 계산원이 일부러 더 받으려 했다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약이 의심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혹시 그 약이 나를 속이려고 만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심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경계하고 신중함을 유지하는 것은 좋습니다. 자신의 기억력만 믿기보다는 필요한 상황에서 주의 깊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을 줄이는 것도 정신을 맑게 유지하고 불필요한 의심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즐겁고 온화하게 생활하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호감을 얻게 되며 자신을 향한 불필요한 뒷말도 줄어들 것입니다. 다섯째, 시간을 의미 있게 활용하세요. 나이가 들면 여유 시간이 늘어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몰라 막막해합니다. 시간을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낭비입니다. 철학자 소로는 아무도 시간을 죽일 수 없다고 했지만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낸다면 우리는 소중한 경험을 쌓을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가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것이 부유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여유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그 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신과 공동체의 유익한 활동을 통해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거나,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우표를 수집했던 적이 있다면 예전의 취미로 돌아가 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도서관은 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료가 가득한 보물 창고입니다. 라디오를 통해 다양한 음악을 들으며 선곡에 신경 쓸 필요 없이 새로운 멜로디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청력이 약해졌다면 독서나 그림 그리기 같은 시각적 취미를, 시력이 나빠졌다면 음악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지 못했다면 마음을 열고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노년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TV 채널에서도 그림, 조각, 뜨개질, 요리 등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들 프로그램은 실내 화분 가꾸기나 과일, 나무 돌보기 같은 흥미로운 활동들도 소개합니다. 아직 해보지 않은 것들이라면 노년이야말로 새로운 취미를 탐구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새로운 잡지나 테마를 통해 생활 방식을 바꿔보는 것도 뇌를 생기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입과 귀를 관리하세요. 기분이 좋지 않으면 미각이 둔해져 음식의 맛을 느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친분비가 줄어들면 음식을 삼키기조차 힘들어지죠. 이럴 때는 소스나 향신료를 더해보거나 식사 중 물을 자주 마셔 쉽게 삼킬 수 있도록 해보세요. 입이 자주 마른다면 이는 구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치과의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목소리가 쉬거나 건조해진다면 무설탕 허브 캔디가 목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청력이 약해진다면 소음이 많은 세상에서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지만 위험 경고음을 듣지 못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 경보 장치를 설치해 긴급 상황에서도 안전할 수 있도록 대비하세요. 개인 위생을 잘 지키고 옷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이 둔해진다고 해도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한 배려입니다. 일곱째, 나이 듦을 용감하게 마주하세요. 나이가 드는 것은 어느새 우리 곁에 다가와 있으며 가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시기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맞이하게 되죠. 이는 우리가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유일한 시기로 젊은 시절처럼 과거의 경험을 참고할 수 없습니다. 노년에 대한 정보는 오직 주변 사람들을 통해 보거나 영화나 책에서만 접했을 뿐입니다. 나이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처음으로 할아버지나 할머니라고 불렀을 때 갑작스레 나이 들매 현실을 깨닫고 다소 충격을 받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체념하거나 불평하며 때로는 우울감에 빠지지만 이런 상실감과 어려움을 참아내기만 하는 대신 노년을 하나의 문제로 보고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선택해보면 어떨까요? 용기 있게 맞서며 매 순간을 마음껏 즐기세요. 그러다 보면 곁에 있는 소소한 기쁨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겁니다. 단풍이 질 때 그저 떨어진 낙엽을 보며 아쉬워하기보다는 화려한 가을의 붉은 빛을 만끽하세요. 쓴맛만 느끼는 대신 신선한 오렌지, 주스의 달콤함을 끝까지 즐겨보세요. 여덟째, 마음을 다스리세요. 신체가 피곤하면 우리는 쉽게 알아차리고 쉬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피로는 알아차리기 어렵고 그로 인해 나도 모르게 점점 더 지쳐가게 되죠. 마음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 이야기는 다소 의외로 들릴지 모르지만 전쟁 중에 있었던 실화에서 유래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자료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말기 히틀러는 사회학자들에게 왜 인간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지 물었고 그들은 정신적 피로가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히틀러는 장군들에게 피곤하면 휴식을 취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정작 본인은 이를 무시해가며 점점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신적 피로는 종종 무심코 거친 말을 하거나 자신의 실수를 남 탓으로 돌리거나 결정을 미루거나 불쌍하다고 느끼거나 운동을 회피하거나 식욕이 없거나 먹는 것을 피하게 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정신적으로 피곤할 때 우리는 말실수를 저지르기 쉬워 관계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장기적인 정신적 피로에 시달리며 노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은 필수입니다. 때로는 단순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퍼즐을 풀거나 바둑을 두는 활동은 재미있지만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가벼운 TV 프로그램을 보거나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을 골라보세요. 그리스인들은 유다이모니아, 유데이모니어라는 단어로 가벼운 휴식을 표현했는데 이는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활동을 지칭합니다. 일상의 문제와 맞서야 할 때는 이러한 휴식이 오히려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홉째, 짧은 시간을 내어 스스로를 되돌아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일부입니다. 세포의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이를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노년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건강한 태도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바쁜 세상에서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더욱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스스로를 격려하고
작은 성취를 이룰 때마다 스스로 칭찬해 주세요. 인생 여정의 마지막에서 곁에 남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니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위로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기를 바라며 새 영상 알림을 받고 싶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